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2025년도에 구글 SEO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구글 SEO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25년도에는 뭐 AI 때문에 구글 상위 노출 방법이 좀 변한 거는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이런 방법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야 되나요?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라고 하는 뭐 질문이 있어서 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뭐 싸고 빠르게 올리고 싶어서 구글 정책에 위반된 블랙캣 방식,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나 아니면은 뭐 업체들을 통해서 안 좋은 링크들을 뭐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올바른 방법과 전략으로 작업하면 100% 확실히 올라갑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원하는 거는 빨리 가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올바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안 되는 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상위 노출한 사례, 어떤 거를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라고 하면은 뭐 영어 키워드는 구글에 가셔서 embroidery close to me 라고 지금 월 한 13만 정도 보는 찾아보는 트래픽이 있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1페이지에 제가 있고요. 마사지 near me 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또 그리고 월 한 5 밀리언 정도 되는 이런 키워드도 1페이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너무 오래된 동포덱 때문에 작업을 한 스터디 카페 검색을 하시면은 뭐 여전히 뭐 월 한 2만 명 정도 트래픽이 있는 2만 정도 클릭인 그 트래픽이 있는 이런 키워드도 1페이지에 있고요. 필라테스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가 여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서 또 설명을 드렸던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 뭐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죠. 하지만 1페이지를 점령하고 있는 1페이지를 다 순위를 띄워놓은 이런 키워드도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경쟁이 높은 블랙 키워드도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경쟁이 낮거나 경쟁이 높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작업을 해보고 사례들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구글 상위 노출하는 방법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일단 제일 좋은 건요, 구글 PPC 광고가 있죠. 이제 구글 스폰서 광고라고 한국에서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PPC, 페이퍼 클릭 광고로 구글에다가 돈을 내고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었을 때 내 웹페이지를 띄워달라라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PPC 광고인데, 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구글한테 어떻게 보면은 구글도 좋아하고 나도 구글에 뭐 합당하게 돈을 내고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내 키워드는 작업을 했을 때 못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돈을 내다가 구글에서 이게 뭐 경쟁 그 경매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갑자기 안 내고 나면은 그 다음 돈을 안 된 날부터는 이제 트래픽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구글 SEO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스폰서라고 광고라고 떠 있는 이런 것보다는 올게닉하게 올라오는 페이지가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구글 SEO 작업을 합니다.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뭐 paid traffic, 돈 내고 하는 거는 paid traffic, 그리고 내가 작업해서 한 거는 earned traffic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공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작업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실 공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글 SEO를 우리가 찾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올라가느냐? 구글 알고리즘의 특허가 있죠. 구글이 어떤 식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이 특허가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구글 패턴트에 나와 있죠. 구글 패턴트에 가서 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로렌스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2018년부터 뭐 작업을 해서 뭐 여전히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이 특허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특허죠. 2001년도 지금부터 뭐 거의 24년도, 두세기 전에 로렌스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만든 건데, 간단하게 그림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웹사이트가 어떻게 링크를 거느냐 라고 하는 이 백링크 개념과 앵커 텍스트 개념, 요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용하고 페이지를 올리고 싶은 이
구글 로버트를 검색 창을 만든 거죠. 이제 그렇게 작업이 있는데, 그래서 온페이지, 내 웹사이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뭐 글을 쓰던지 이미지를 넣던지 뭐 페이지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작업하는 온페이지 작업이 있고, 그리고 오프페이지 작업, 나는 내 페이지는 다른 사이트에서 나를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백날 좋은 글 써봐야 지금은 AI가 뭐 컨텐츠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특별히 더 그렇기 때문에 온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오프페이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죠. 지금 80%, 제 생각에는 한 8, 90% 이상은 이제 오프페이지 백링크 발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링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했었는지, 블랙햇, 그러니까 구글 정책에 위반된 정책의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고전적인 백링크 작업은요, 이제 뭐 한국에서는 쓰죠. 뭐 크몽 이런 데 쓰는데, 이거는 뭐 파이버라고 하는 이런, 파이버나 SEO 클럭,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서 영어권 국가들에서 사용을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프리랜서들이 쓰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뭐 업자들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백링크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가 백링크를 걸 수 있는 PBN을 많이 갖고 있냐, 이게 아니라 랭커X라든지 GSA 등등의 이제 블랙햇 툴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뭐 매크로 툴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렴한 컴퓨터로 조작이 된 뭐 그런 대량의 백링크를 쏘고, 이제 쏜 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이제 이 품질을 보기 때문에 한 2만 개 정도 내 웹사이트로 뭐 이렇게 툴을 써가지고 링크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머즈라든지 이런 그 백링크 조사하는 툴에서 스팸 스코어를 점검을 해서 구글에서 디스바우, 거절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 신청, 뭐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뭐 구글에서 뭐 딱히 받아주지는 않는 뭐 이런 방법으로 신청해가지고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방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노출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글 정책 위반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내가 이 키워드를 찾았더니 내 경쟁자들은 저기서 이상한 백링크가 갑자기 많이 걸려가지고 상위에 떠 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트들이 1년, 2년, 3년 뭐 오랜 기간으로 봤었을 때, 지금 딱 봤었을 때는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떨어지는데, 이제 뭐 잠깐 빨리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이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작업을 해놓고 나서 투자한 금액을 오랫동안 좀 리턴이 있으려면은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이죠. 이제 그거 제가 이제 뭐 동포대학 강의를 하면서 전화도 많이 받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예요. 그냥 내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프리랜서들한테 연락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서 업자들이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서 잠깐 떠 있었는데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1번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방법이 찌라시 사이트나 이제 재작년에 한참 유행을 했었던 페어사이트 SEO. 뭐 사실 똑같은 겁니다. 게스트 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미 아예 아무것도 없는, 작업이 안 된 새로운 사이트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백링크도 좀 걸려 있고, 오랫동안 구글의 이 그 스파이럴, 그 크롤러한테 잡혀서 상황이 보고가 돼 있었던 이런 사이트들한테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띄우는 거죠. 뭐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이트 있죠. 무슨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티스토리, 이런 사이트가 크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이런 사이트에다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뭐 컨텐츠를 만들던지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놓으면은 온 페이지 빨로 잠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점수가 많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이트한테 좀 묻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금방 좀 떨어지는 게 있죠. 뭐 물론 특별한 케이스로 구글이 아직 이게 뭐 웹 2.0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스트 포스라고 잡히 있지 않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히 한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올라가 있는 시간이 있었죠. 작년에 그걸로 뭐 아웃룩 인디아라든지 뭐 아니면 뭐 테크노피디아 뭐 이런 사이트로 재미를 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찌라시 사이트는 뭐 한 페이지짜리 사이트 이미 좀 점수가 있는 거, 요런 데가 올라서 작업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결과적으로는 떨어집니다. 블랙햇 SEO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지금은 예전에 그
페어사이트 SEO 했었던 사이트들이 다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2017년도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 전에는 뭐 윅스 이렇게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이제 뭐 도메인을 바꾸지 않고 그 도메인 빨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시간 지나면은 그런 사이트들이 또 잡힐 겁니다. 보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방법은 이해해 두시면은 좋지만 여전히 블랙햇은 뭐 오래 작업하기보다는 금방 작업하고 금방 떨어질 거 생각하면서 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저는 경매 도메인 복구 및 용도 변경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시는 분들은 PBN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경매에서 도메인을 사오는데 이거를 링크 주스, 그러니까 백링크를 걸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좀 순위도 좀 있었고 예전에 좀 사람들이 잘 사용했었던 사이트를 내가 사서 이름은 전혀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고 싶은 거는 뭐 나는 마사지 샵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 저쪽에서 뭐 다른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마사지 그 다른 무슨 짜장면 집을 만드는 사이트가 있었고 유명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그 사이트를 사서 내 마사지 가게 샵인 것처럼 마사지 샵으로 다시 재포장을 해가지고 상위에 노출시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위에 있는 게스트포스랑 비슷합니다. 이 사이트는 나이가 많네. 경매에서 넘어왔으니까 나이는 그대로 있겠죠. 그리고 점수라든지 이 컨텐츠 이 웹사이트에 있었던 컨텐츠의 정보가 구글이 이제 다 돼 있을 테니까 크롤링이 되기도 편하고 이 사이트는 짜장면 집이었었는데 마사지 집으로 바뀌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 사이트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글 정책 위반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뭐 구글이 뭐 다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떨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찾아오시거나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이 시간이 많이 뭐 달라졌죠. 뭐 오픈 AI가에서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딥시크 같이 이렇게 뭐 AI가 많이 나와서 컨텐츠가 개발이 됐는데 뭐 이 사이트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10 몇 년도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 구글이 있는데 저기 무슨 경쟁업체 무슨 뭐 빙이 나오든지 덕덕거가 나오든지 뭐 알고리즘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제 SEO 작업하던 거 다 뒤집어졌다. 이거를 제 경험상으로는 한 20년 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에 또 이제는 상단에 AI가 적용되어 있죠. 구글에서 Bird라고 하는 뭐 툴이나 구글 내에서도 이제 AI를 사용을 하는 요게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나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인 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20년 넘게 쌓아놨었던 데이터라든지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글 알고리즘 특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작업하는데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뭐 차이 난다기 없는 게 아니라 뭐 동일합니다. 진짜 한글이나 구글은 웹사이트 크롤링을 해서 백링크와 컨텐츠를 조사해서 웹사이트를 노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20년간 작업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고 여전히 거의 독점이죠. 독점을 해서 이제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을 해놔서 올렸었던 그런 노출했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뭐 저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구글 사용자들의 검색 방법을 보면은 크게 변화된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상위에 이제 AI 정보가 노출되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 같은 거를 켰어요. 그러면은 9 곱하기 9는 뭡니까? 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냥 그 답 딱 하나 쉽게 알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대한민국 다음 축구 일정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1페이지에 있는 거를 2등에 올라온 웹페이지 검색 결과도 보지도 않죠. 그냥 딱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AI가 큰 역할을 차지할 텐데 우리 동네 미용실 추천 좀 해주세요. 강남에 있는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딱 AI가 얘기한 그런 검색 결과를 보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사이트가 있지? 라고 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많게는 거의 1페이지에서 끝나긴 하겠지만 여러 사이트들의 정보를 보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작업하는 대부분의 키워드일 거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보는 방법이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구글에서 지금까지 작업하던 방식은 변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만들어졌던 방법대로 그대로 작업을 하면은 비슷할 겁니다. 약간 대한민국에서 맛있게 먹는 치킨, 프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짜장면을 만들던 방법, 처음부터 뭐 옛날 짜장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뭐 변화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오랫동안 간직했던 레시피는 크게 변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구글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검색 결과만 보고 많은 키워드도 있겠지만 여전히 1페이지에서 사람들은 웹페이지들을 확인을 하는 그 선택을 뭔가를 하고 쇼핑을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구글의 알고리즘 입장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블랙햇 말고 화이트햇 전략은 뭐가 있느냐? 그럼 품질 좋은 유일한 컨텐츠가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죠? 가능하면 AI 쓰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로 사람의 손이 탄 뭐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셔서 글과 페이지를 만드시고 이미지도 가능하면 그렇게 만드시고 앵커 텍스트 레시피 잘 짜셔가지고 양과 질, 품질 좋고 많이 올라갈 때까지 백링크 작업하시면 100%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된 거, 내가 아무리 작업하려고 해도 티ffany라고 쳤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롤렉스라고 하는 뭐 브랜드가 있는데 롤렉스 쳤었을 때 내 웹사이트 올리는 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에서 이 키워드는 뭐 정부에서 뭐 이거 쳤었을 때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딱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도가 딱 크게 박혀 있어요.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SEO 안 되는 건 아니지만 SEO 작업을가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했으면은 금융권들이 큰 사이트가 올라갔을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제 이런 거는 좀 작업을 안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키워드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경쟁이 낮은 키워드나 뭐 블랙 키워드가 됐던 어떤 키워드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작업하시는데 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확실하게 그러면은 구글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는 싸게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구글 1등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돈과 시간 때문에 이제 막 업체를 쫓아가고 내가 이 사이트는 이 사람은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영상에서 나 좀 SEO 할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브라이언 씨가 올리면은 확실히 더 금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시간적인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제가 아무리 체질이 닿다 하더라도 내가 운동 한 번도 안 하다가 복근 만들려고 하면은 복근 만드는데 체질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겠죠. 얼마나 빨리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나 한 달이면 됩니다. 제 생각에 좀 거짓말이고요. 근데 나올 때까지 계속 하면은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낮은 키워드는 좀 가능하나 경쟁이 높은 키워드는 백링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위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드렸었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까지 작업하면 1년 넘게 걸릴 때도 있고, 하지만 올라가고 나면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같은 웹사이트는 경쟁이 낮잖아요. 이거 뭐 제가 올라갔다 금방 떨어져도 되는데 다른 스터디 카페에서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그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뭐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 누가 경쟁 이 키워드를 올립니까? 이제 제가 사례 보여드리려고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낮은 키워드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일주일 며칠만 해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경쟁이 높은 키워드는 경쟁이기 때문에 백링크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백링크를 걸 수 있는 돈, 다 자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가능할 수 있는 PBN은 좀 한정적이죠. 시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PBN 백링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전용 PBN을 모아서 백링크를 거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키워드를 쳤었을 때 올라가 있는 사이트들이 뭐 탑 10이 있는데 한 500개 정도는 다 비슷한 사이트에서 왔어요. 그러면 구글이 볼 때도 이 사이트들은 다 뭔데 이런 사이트들에서 받았을까? 아니면은 이거 좋은 사이트에서 받았네. 다 똑같이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차이점은
그 나머지 사이트들은 어디서 왔냐? 이거 유일한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왔네. 유일한 컨텐츠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내 전용 PBN을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제가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SEO 작업 방법은 스스로 배워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이제 동포대학 이거 그 강의 통해서 사람들이랑 작업을 같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뭐 동의합니다. 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 늦기 전에 웹사이트 제작해서 백링크 작업해서 순위 노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시간 좀 있다가 완벽한 기간이 나와서 내가 알고 나면 시작해야지. 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이트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사이트가 구글한테 눈에 띄고 오랫동안 있는 게 좋아요. 뭔가 완벽한 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백링크가 막 탁 뭐 맞으면은 순위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글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올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뭔가 믿을 만한 SEO 업체를 찾아다녀서 대행 맡기면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웹사이트, 이 사람은 웹사이트로 광고 붙여가지고 돈 벌고 있으니까 웹사이트 만드는 거는 어떻게 찾았어? SEO 업체에다가 이 작업하면 올라가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대로 SEO 작업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웹사이트 만들어서 광고에서 돈 법니다. 사람들도 막 생각을 하는 게 강의 팔아가지고 강의 장사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저랑 대화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 가서 보면은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웹사이트를 올려서 광고에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왜 그럼 강의를 하느냐?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트를 올리기 위해서 100, 500개, 1000개, 2000개 이상의 백링크를 붙여야 되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제 생각엔 한 500개에서 괜찮은 것들은 1000개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백링크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이냐? 이제 배운 사람들과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같이 그 옥션에서 도메인을 찾은 사람들과 서로 이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SEO 내가 제대로 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나 이 키워드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진짜 무지하게 많이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키워드는 돈 되는 키워드들은 자기가 그냥 받아서 자기가 작업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SEO 업체를 찾는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가 이 키워드 올려달라고 대행을 해달라고 맡겼어요. 내가 올려서 내가 사이트 올려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광고 문의가 들어올 텐데 뭐하러 내가 작업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몇 퍼센테이지를 준다. 내가 그냥 작업해서 올라가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작업을 해주겠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협업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아무튼 SEO 업체 찾아다니지 말고 스스로 작업 방법을 터득해서 권장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믿고 무슨 SEO 업체한테 맡겨놨더니 이 사람이 잘 못 올렸다, 뭐 문책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작업할 줄 알면은 업체도 고를 줄 알고 업체가 하는 작은 부분도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제게 뭐 SEO 작업하는 철학입니다. SEO뿐만 아니라 모든 뭐 장사하는데 필요한 것에 좀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께서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온라인 교육 영상은 동포대학 웨브사이트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동포대학 코र्스 보기 해가지고 뭐 레벨 1, 2, 3에 있는 내용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 이제 다 강의입니다. 그리고 SEO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무료 광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 올린 거, 라이브 강의 했었던 거, 그리고 무슨 웹사이트 어떻게 만들어서 따라해서 올렸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2018년부터 되어 있는 거죠. 작업했던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어려운 키워드, 뭐 안 어려운 키워드 올라가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작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백링크 작업, 대행은 힘들겠지만 백링크 작업은 가능하니까 백링크 작업 필요하신 분들은 웹사이트 여기에서 구글 SEO 서비스를 뭐 요청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SEO 교육 하든지 아니면 협업 필요하신 분들은요 연락처 있으니까 동포university.com gmail.com 아니면은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니면은 텔레그램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대면 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제가 지금 대구에 있을 경우에는 대구에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시간 잡아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2025년도에도
말이 길었지만 정상적인 방법, 구글 정책이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면은 크게 문제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으로 잘 작업하시기를 설명을 지금 드리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하면 또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